안녕하세요. 오늘은 킥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데이트 룩을 한번 입어보았고,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할 거거든요. 저는 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연하게 하는 타입이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10분에서 5분이면 메이크업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써볼 생각이에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베이스를 잘 발라놓지 않으면 눈을 하든 뭘 하든 뭐 아무리 잘했어도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일단은 기본을 깔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정샘물에 에센셜 물 크림 라이트라고 해서 이걸로 먼저 피부 표면을 화잘먹 피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크림 바르듯이 그냥 바르시면 돼요. 되게 쉬운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파운데이션을 써요. 팩트로는 제가 유지력이 길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쓰는데, 파운데이션은 20살 때부터 쓰던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이거 이제 껍데기가 바뀌었어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화농성 여드름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커버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얘가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로 바탕을 깝니다. 잠깐만. 근데 얘도 써요. 정샘물에 녹색 베이스. 얘를 까먹었네. 저는 얼굴에 홍조가 많기 때문에 얘를 해서 일단 쿨톤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화장을 하면서 결정사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저는 결정사를 이제까지 3군데를 가입을 해봤고, 한 군데는 엄마가 저 몰래 가입을 해놓은 곳이라 비용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1000만 원 조금 넘게 썼어요. 결정사를 가입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나는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이 확실하게 있고, 남자 쪽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난 결혼할 생각 확실히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랑 같은 이제 인생의 챕터를 넘어가고자 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목표가 일단 동일하면은 뭔가 좀 더 일이 착착 진행되면서 연애도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정사를 가입하게 됐고, 결정사를 통해서 만났든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든 뭐 자연스럽게 만났든 간에 어쨌든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결정사를 부끄러워하거나 약간 이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편견을 갖고 있어요. 결정사에 나온 남자들은 뭐 탈모가 심하고 나이가 많고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남자들만 나올 것이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다 자연스럽게 짝을 만나서 떠났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결정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전 다 좀 두루 괜찮았고, 제가 어쨌든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것 때문에 결정사에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감각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핸드폰도 아이폰 쓰고 카톡 말투도 그렇고 막 아재미가 있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되게 진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이가 좀 저랑 비슷한 또래여도 아재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이폰을 쓰는지 갤럭시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철이 없었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잘 안 이루어졌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상형은 약간 손석구 씨도 살짝 아재미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손석구, 크러쉬, 조지, 그런 편안한 느낌. 류준열, 이동희 이런 편한 느낌 있죠. 저 그런 느낌 좋아하는데, 사실 거기는 딱 각 잡고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배가 부른 소리라고 하죠, 이제 어른들은. 결혼할 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는 걸. 그죠? 본능적으로 안 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스타일을 좀 보긴 하나 봐. 왜 그럴까? 진짜 너무 피곤해요. 제가 왜 그렇게 힙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쓸데없이. 그리고 얘는 3C 엄청 오래됐죠.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나왔어요. 2024년 9월 13일까지네. 얘가 3C가 아니었어?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였어. 삐아 거예요, 삐아. 그리고 이제 에스쁘아의 리얼라이프 팔레트 로즈피드라는 아이를 좀 쓰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애교살 만들 때 쓰거든요. 여기에 이 반짝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애교살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고, 여기 요 브라운 컬러로 살짝 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애교살 형성을 위해서 하얀색,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살 하얀색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조금 더. 그래서 결정사에는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진을 보내주는 곳도 있지만 사진을 안 보내주고 만나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사진을 보는데 여자는 사진을 못 보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 같은 게 막 날라와요. 이분은 키는 얼마이시고 뭐 학력은 어떻고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고 형제관계는 어떻고 본인의 자산, 부모님의 자산,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코멘트가 다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훤칠한 키를 가진 굉장히 능력 있는 남성분으로서 뭐 훈남의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외모 설명을 살짝 곁들인 전반적인 느낌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얼굴을 그 전날 날라와요. 그 번호가. 그러면 그때 카톡을 저장해서 카톡 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뭐 내가 키가 꼭 몇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나이는 꼭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분을 찾아서 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진한 색으로 눈썹 뒷꼬리 부족한 데를 채운 다음에 연한 색으로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줘요. 얘는 릴리 바이 레드의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연한 색으로 한번 청순바리하게 눌러줍니다. 오케이, 굿. 거기서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보통 항상 비슷한 곳을 가서 만나요. 카페 가서 일단 한두 시간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은 너무 짧고요. 2시간 얘기하는 게 보통 서로의 매너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2시간은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저런 세계도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네? 이런 느낌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견문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후기가 좋았던 게 제가 경청을 굉장히 잘하고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가 좀 좋은 편이었답니다. 저는 아이라인 할 때 이렇게 살짝 그 점막만 조금 또렷해질 정도로 여기 하고 꼬리를 빼고 이렇게 눈 꼬리 뒤에를 확장시켜요. 저는 앞머리 부분은 조금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었으면 다음날 매니저분을 통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랑은 좀 이런 부분이 안 맞은 것 같아요 하면은 매니저분이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소개를 시켜준답니다. 저는 뭐 이런 특성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어쨌든 내 시간 낭비 상대방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게 되겠죠. 근데 되게 매너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보통 나와요. 왜냐면 그 후기가 어쨌든 그분들도 다음번 소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너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그닥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자리에서는 저한테 매너 좋게 대하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마음에 드셨나? 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하면 좀 마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맞으면 다음번에 애프터 신청을 해주세요. 보통 남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봅시다 뭐 합시다 이래갖고 데이트를 해가지고 사귀게 되는 거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성혼 성사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성혼 성사 비용을 낼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뷰러를 좀 갈궈요. 가장 뜨거운 바람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요. 오래 가라고. 사실 뷰러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뷰티샵을 하잖아요. 뷰러펌 1시간 좀 덜 걸리는데 은근히 그 시간이 아까워서 자꾸 안 하게 돼요. 눈썹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눈썹을 그린 게 웬 말입니까? 아 뜨거. 꽤 뜨거워요 생각보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야 유지가 잘 되잖아요. 이제 마스카라 단계입니다. 마스카라는 에뛰드의 컬픽스라는 제품을 쓰고 약간 브라운제 계열을 써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매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블러셔. 블러셔 요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이렇게 귀엽게 애교 느낌 나게 살짝 블러셔 하거든요. 나스의 러브라는 제품으로 숑숑숑숑 이렇게 막 여기저기 골골 붙인 다음에 막 털어요. 그다음에 살살살살 쓸어 내려요.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쉐딩 중요하죠. 페리페라 브이 쉐딩 쓰거든요 요즘에. 제 요즘 핵심은 여기를 쏙 들어오게 하면 얼굴이 확 입체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여기 볼따 깎고 구렛나루랑 여기 뺨 연결해주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소개팅한테 좀 중요시 여기는 거, 허리를 바로 세우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약간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뭔가 좀 우울하고 자신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허리를 곧게 바로 세워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살짝 눈을 너무 이렇게 부릅뜨지 마시고 그냥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약간 눈웃음 치면서 또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그럴 때는 또 눈웃음 치지 말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가끔은 환기시켜줄 때 있어요. 너무 분위기가 진지충으로 바뀌면 저는 숨이 답답해.
내가 좀 답답해서 못 견뎌. 그러면 이제 내가 약간 유머와 가벼운 말로 재치있게 약간의 겸손을 부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조금 높여주면서 재치 부리는 말을 하는 게 좋죠. 예시를 못 들겠어요. 이건 사실 그 상황에 맞춘 감을 발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어서 조금 어렵죠. 네, 제가 소개팅한 장면을 찍을 수도 없고요. 참 안타깝네요. 사실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분도 아니야. 한 처음 40초 만에 결론이 난대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런 팁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왜냐면 처음 40초 동안 이 사람 외모로 딱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얘기해보니까 깨서 그 40초 이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호감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도 함께 그 시간 안에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데, 가끔 매너 없었던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리한 질문하는 거랑 너무 사적인 지나친 그런 질문들을 다짜고짜 하는 거, 뭐 아니면은 좀 조건적으로 까다롭게 저는 이런 거 싫은데요? 이렇게 너무 까칠하게 대하는 분들을 굉장히 매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썰들을 막 저한테 푸시는데,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전 연애 얘기 안 하기. 전 여자친구나 뭐 전에 어떤 소개받은 여자 얘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전 사람에 대한 욕과 그런 썰을 푸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굳이 저한테 투머치 인포메이션인 것 같고, 또 그게 어쨌든 타인을 욕하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얘로 뿌리를 살리는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안에 넣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린 다음에 차가운 바람 3초 정도 떼주고 내려요. 뒤에도. 오케이, 난. 친구는 뭐냐? 픽스.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얘는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얘는 유광인 것 같고, 유광까지는 아니고 얘는 약간 무광 느낌이거든요. 매트? 전 매트를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났고 오늘 약속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